어서오세요. 오늘은 제가 수다를 너무 떨고 싶어서 자다 말고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카메라를 켰어요. 갑자기 일어나자마자 카메라 킨 거 아니고 자다 말고 일어나자마자 밥을 먹고 카메라를 켰죠. 오늘은 무슨 주제냐면요. 밤 산책에 대한 거예요. 저는 산책을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산책을 나가면 물론 낮에도 좋긴 한데 밤에 되게 많이 나가요. 왜냐하면 저는 약간 의외일 수도 있지만 대인공포증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시선이 없는 거를 좋아하는 편이에요. 근데 밤에 나가면 한 12시쯤에 나가면 아침에 들어와요. 물론 밤에 나갔다가 밤에 돌아다니다가 24시간 어디에서 먹고 그냥 돌아오기도 해요. 근데 요즘에는 날이 되게 좋잖아요. 추울 때는 그렇게 오래씩 못 돌아다니는데 요즘 사실 밤에 춥기는 한데요. 핫팩을 앞에 2개, 뒤에 하나, 그리고 옷도 밑돌이 여러 겹, 바지도 2개 있고 겉옷도 겨울 잠바 입고 그렇게 하고 나가요. 밤 산책을 하면 뭐가 좋은가 하냐면 밤 산책의 이점을 제가 얘기하러 나온 건 아니죠. 하여튼 밤 산책을 하면 정신 건강과 몸의 건강에 좋아요. 거기다가 제가 최근에 밤 산책을 하면서 보고 느낀 것들 너무 같이 나누고 싶었어요. 되게 좋은 것들을 많이 봤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따릉이를 타다가 장지천을 통해서 탄천을 나가면 한강으로 갈 수도 있고 우측은 한강, 좌측은 성남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한강인 거를 제가 지난번에 수다 때까지는 알기는 했지만 거기를 계속 가서 한강까지 가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그 바로 직후에 그 길을 통해서 한강을 갔었죠. 근데 어떻게 됐냐면 탄천에서 한강 방향 이렇게 써있지만 그렇게 금방 나오진 않아요. 아주 오랫동안 자전거를 타고 가다 보면 실제 거리는 되게 가까운데 그게 그 탄천 따라서 가다 보니까 엄청 돌아가더라고요. 롯데월드 타워도 몇 번이나 가까워졌다가 멀어졌다가 막 이러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한강으로 가는 중에 가는 길이 참 이뻐요. 한천은 그렇게 밝게 되어 있진 않고 화장실이 그렇게 자주 있는 편도 아니고 중간에 편의점이 있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정말 그야말로 껌껌한 거리를 아주 한참 동안 가는 거예요. 근데 가는 중에 뭐가 그렇게 좋냐면 거기가 생태보전구역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껌껌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거기에 가면은 맨날 고라니가 돌아다니고 야생 고양이도 많이 마주치고 물론 밤이라서 눈에서 이렇게 빔을 쏘고 있는 고양이지만 그리고 메가리도 되게 많이 만나요. 근데 저는 예전에는 메가리가 되게 무서웠어요. 그냥 딱 생긴 새만 보면 예쁜데 뭐랄까 좀 크잖아요. 저 막 조류공포증 있고 그런 건 아니고 동물이라 하면 일단 무조건 다 좋아하는데 근데 큰 새가 낮에 보면 참 좋은데 밤에 보면 좀 무섭더라고요. 특히 밤에 이렇게 보면은 그 물에 서 있어요. 걔네가 서 있는데 막 여러 마리씩 같이 있지가 않고 가끔 이렇게 한 마리씩 서 있는데 그거를 어둠 속에서 실루엣으로 보면 순간 되게 놀라요. 물속에 뭐가 서 있으니까 놀랄 수밖에 없잖아요. 조류공포증이 아니라. 그래서 무섭게 돼요. 근데 걔가 날아가기라도 한다. 거기 뭐가 서 있어서 저게 뭐지? 하고 보고 있었는데 그게 갑자기 엄청 긴 날개를 펼치고 날아간다 하면은 조금 무서울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제가 그 외가리들을 그렇게 가끔 보다가 한 번은 한강과 성남의 갈래길에서 성남 방면으로 간 날이었어요. 근데 그날
그날은 성남 쪽으로 계속 가가지고 막 그 야탑교 이런 거 밑에도 지나고 그렇게 분당 쪽으로 가지더라고요. 근데 가다가 그날은 너무 추웠어요. 그래서 좀 쉬고 있었는데 거기 옆에 물에 그때 진짜 무서웠어요. 옆에 물에 뭐가 있었냐면 징검다리처럼 막 커다란 돌들이 막 있어요. 물이 되게 얕았어요. 얕은지 아니면 엄청 커다란 돌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그 돌들에 돌 하나당 이상한 돌이 세로로 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뭔가 한참 들여다봤는데 돌 하나당 외가리 한 마리씩 자리를 잡고 목을 이렇게 몸속에 집어넣은 채로 잠을 자고 있더라고요. 근데 외가리를 맨날 한 마리씩밖에 못 봤는데 걔네도 잘 때는 그렇게 모여서 자나 봐요. 그래서 그거 보고 근데 좀 모습이 약간 기괴하긴 하잖아요. 바위인 줄 알았는데 이 바위랑 서 있는 바위가 막 여러 개 있으니까 좀 무섭긴 했는데 근데 신기하고 뭔가 정감이 가더라고요. 쟤네도 저렇게 잘 때는 모여서 자는구나. 가족끼리. 가족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랬고 근데 밤을 새서 걷다 보면 동이 틀 때쯤부터 해가지고 새들이 시끄러워지기 시작하잖아요. 맨 처음에 일단 뭐 참새류나 그런 작은 새들이 막 되게 떠들어요. 되게 시끄럽게 이야기를 하고 동 안 텄을 때. 그리고 밝아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꿩이 울어요. 근데 저 예전에 그쪽 길 다닐 때 처음에는 꿩이 꿩꿩 이러잖아요. 꿩이 어디선가 꿩꿩 하면은 자전거 타고 한참 가다 보면 또 딴 데서 꿩꿩 이래요. 그래서 저는 되게 조용하고 그렇기 때문에 꿩 한 마리가 우는데 그게 계속 따라오는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해가 완전히 뜨고 나서 알게 된 사실인데 꿩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해가 뜨고 나서 한 6, 7시쯤에 눈으로 확인을 했는데 그 꿩들이 막 서로 대화를 하더라고요. 근데 서로 막 자기네가 모여있지 않고 그 탄천을 따라서 쭉 긴 거리에서 거기 생태 보존 지역 있잖아요. 약간 습지 같은 게 있어요. 거기에 한 마리씩 여기 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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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꿩 이렇게 다 일렬로 자기의 구역이 있어요. 그래서 걔네가 거기 한 마리씩만 딱 있는데 자기 자리에서 꿩꿩 막 이래요. 그래서 말을 하더라고요. 너 아침 먹었니? 꿩 막 이러고 그러면은 또 조금 있다가 꿩꿩 그래 나 먹었다 막 이래요. 그러면서 대화를 계속 이어가더라고요. 근데 꿩이 그렇게 많이 살고 있는지 몰랐어요. 저는 꿩이 그렇게 흔한 동물인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저 대학교 다니던 시절에 나이가 하여튼간 그 대학교에 산을 끼고 있었는데 대학교가 제가 그 당시에도 산책을 되게 좋아했어서 그 산을 되게 많이 돌아다녔어요. 근데 제가 막 혼자서 다니는데 좀 무서울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막 인간의 발소리 같은 저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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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런 소리가 나요. 낙엽 밟는 되게 무거운 발소리. 그럼 쳐다보면 꿩이에요. 장기. 근데 걔네가 막 돌아다니다가 꿩꿩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저는 이 산에 장기 한 마리가 살고 있어. 근데 걔가 맨날 저벅거리면서 걸어다니고 그리고 맨날 꿩꿩거려 혼자서 막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한 마리가 아니었던가 봐요. 꿩이 이렇게 많은 줄 알았으면 그때도 대화를 한다고 생각했을 텐데. 근데 그렇게 많은 꿩은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그리고 또 뭐를 보냐면 오리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오리를 밤중에 만나면 오리가 뭐 하고 있냐면 밤에 혼자 돌아다녀요. 한 마리씩. 근데 그게 그 강이란 게 되게 길잖아요.
근데 저는 왜 오리들 쟤네는 무섭지도 않나? 왜 혼자서 저러고 계속 돌아다니지? 라고 생각했거든요. 청둥오리. 흰오리가 아니라. 근데 그 청둥오리들이 이제 보니까 자느라고 떠내려가가지고 흩어지는 거였어요. 왜냐면 밤에는 그렇게 한 마리씩 다니더니 아침이 되니까 걔네가 다 모여있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도 잠을 자니까 떠내려가고 아침이 되면은 모여서 가족 식사나 하여튼 아침이 되면은 모이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귀여웠어요. 아침에 모여있는 게. 그리고 막 밤중에 보면은 걔네가 제가 자전거 타고 쭉 지나가면 보통 한 서너 마리씩 원래 걔네 단인가 봐요. 가족 단인지 뭔지. 한 서너 마리씩 다니는데 걔네가 되게 잘 날잖아요. 근데 무슨 꼭 약올리기라도 하는 것처럼 그 서너 마리가 막 날아가지고 막 되게 떠들어요. 걔네 오리 소리로 막 떠들면서 막 여기서 막 떠들면서 날아가지고 이렇게 막 돌면서 저 막 한참 열심히 가고 있는데 이 저 뒤에서 막 여러 마리에서 울었다가 저 앞에서 울었다가 이렇게 한 번에 빙 돌아가지고 저 딴 데로 가고 막 이래요. 열심히 가고 있는데 막 놀리는 것처럼. 하여튼 그런데 하루는 한강 쪽으로 갔어요. 근데 한강이 탄천을 따라서 가면 그렇게 먼 줄 모르고 그냥 출발을 했던 때가 있었는데 한강 쪽으로 갔는데 그날은 좀 힘들었어요. 그렇게 먼 줄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그 먹을 것도 뭐 새우깡이랑 그 오징어 있잖아요. 편의점에 파는. 제가 오징어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었는데 얼마 전에 그렇게 먹어보고 너무 맛있어가지고 좋아하게 됐어요. 그 편의점에서 파는 오징어 다리인데 건조시킨 건데 딴 거는 막 양념 같은 거 돼 있고 찐득찐득한데 그거 하나만 되게 맛있어요. 오잉이라는 거예요. 하여튼 맛있는데 그거랑 새우깡이랑 그리고 물통 좀 작은 거 챙겼거든요. 혹시 뭐 비상시에 약 먹거나 할 것만 대비해서. 근데 아니 가다가 음수대도 없고 무슨 벤치도 진짜 가끔씩 한번 나오고 화장실도 진짜 가끔씩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막 목이 말라가지고 화장실 한번 겨우 나왔을 때 그때 막 그 화장실에 있는 수돗물 막 받아가지고 먹고 이랬어요. 이 얘기 하려던 게 아니라 하여튼 그래서 거기를 한참 갔더니 탄천이 어두운 편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한강이 딱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길이 달라지더라고요. 그 탄천 때는 되게 그 생태 보존 때문에 그것도 나름대로 되게 아름답고 보기 좋거든요. 막 되게 다양한 나무들도 있고 막 식물들이 있어요. 근데 어느 구간에서는 또 엄마 갑자기 조명이 돌아갔어. 깜짝이야. 하여튼 어느 구간에서는 길이 되게 구불구불한 곳이 있어요. 근데 거길 보면 정말 예쁜 게 그게 길 옆에 막 나무들이 많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식물들이 있는데 저 멀리까지 길을 쭉 보는데 아무도 없고 구불구불한 나무들이 있는 길. 하여튼 되게 예뻐요. 근데 제가 이 얘기 하려는 게 아니라 한강까지 딱 갔는데 한강으로 연결되는 순간부터 길이 갑자기 뭔가 되게 좋아져요. 자전거 도로가 되게 자전거 도로는 다 좋지만 뭐지? 하여튼 느낌상 뭔가 더 좋은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조명도 그때부터 막 쫙 시작되는데 조명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난다. 맨날 제정신이 아닐 때 한강에 도착해서 그런가 봐요. 한강에는 한참 몇 시간을 달려야 도착했기 때문에. 근데 조명이 되게 예뻐서 처음에 딱 봤는데 감동받았던 게 기억나요. 오르막길이긴 했지만. 하여튼 조명들이 그 가로등 조명도 물론 있지만 그거 말고 길 가운데에 뭔가 조명이 쭉 설치돼 있었어요. 제가 언젠가는 꼭 자전거 타는 거를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빠르게 돌려서 올리고 싶은데 아직 제 마음에 쏙 드는 자전거의
단단하게 핸드폰이나 뭐 이런 거를 고정시켜서 촬영하면서 다닐 만한 그런 거치대를 마음에 드는 걸 발견을 못했어요. 아직 알아보고 있어요. 그래서 찍지는 못하고 있는데, 근데 그때 너무 감동스러웠어요. 길이 갑자기 막 확 밝고 안 무섭고 예뻐져서. 그랬는데 또 가다 보면 한강에는 막 먹을 거 있잖아요. 그 24시 편의점 같은 거. 거기 가면은 괜히 배불러도 맨날 간식을 싸다니기 때문에 배가 부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배불러도 그냥 거기 가면 일단 뭔가를 먹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먹고, 배가 안 고파도 뭐를 먹고 해야지 사람의 에너지가 보충이 되잖아요. 그래서 또 먹고 힘을 내게 되죠. 그랬는데 그 한강 길을 발견했을 때만 해도 너무 길이 예뻐서 감동스럽고 놀라웠는데, 제가 지난 주말에 더욱더 큰 감동을 했지 뭐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지금 자다 말고 지금 이거를 찍는 건데, 지난 주말에는 제가 그렇게 밤샘 산책을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금요일 밤과 토요일 밤 이틀이에요. 그리고 딴 때는 뭐 그냥 밤 산책이라든지 뭐 저녁 산책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 지난주에는 성남 방향으로 갔던 날이에요. 근데 그날 돌아오다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양쪽으로 길이 있잖아요. 근데 중간에 빠지는 다른 자전거 도로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뭔지 계속 궁금해하던 차였는데, 그냥 돌아오는 길에 한번 저쪽으로 가서 뭐가 나오는지 확인만 해봐야겠다 하고 글로 갔어요. 근데 글로 갔는데 자전거 길이 금방 끝났어요. 막 공사도 하고 있고 막 되게 큰 도로도 나오고 했는데, 근데 막 도로가 나왔는데 보도도 없고 자전거 도로도 없고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횡단보도가 있는데 공사 때문에. 그래서 좀 위험했어요. 막 자동차들 막 다니고 그래갖고. 하여튼 그래서 거기를 지나고 나니까 어느 순간 갑자기 예쁜 길이 확 나타났어요. 제 눈앞에. 어떤 길이냐면 어떤 아마 탄천의 일부였겠죠? 그런데 그 하천을 따라서 아주 긴 오르막길이었는데요. 딱 봐도 길이 새로 만들었는데 되게 예쁘게 조성되어 있어요. 그 나무들이 막 의도적으로 이렇게 조성해가지고 세워놓고 했는데 그냥 길인데 너무 이뻐요. 제가 다음에 꼭 찍어올게요. 그리고 거기는 동네가 컨셉이 한옥 컨셉이에요. 어딘지 궁금하시죠? 바로 미래신도시예요. 미래신도시가 제가 사는 곳에서 매우 근처인데, 거기 가끔 대낮에 뭐 맛집 찾아가지고 밥 먹으러나 갔지 거기 산책로는 처음 가봤거든요. 근데 그때 딱 봤는데 너무 예뻐가지고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살다가 너무 아름다운 것을 보거나 너무 행복할 때 내가 오늘을 살기 위해서 여태까지의 삶을 살아왔구나 하는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지금이 내 삶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정말로 멋진 일은 뭐냐면 그 행복의 최고점이 자꾸 갱신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내가 오늘을 살기 위해 여태까지 살았구나 라고 느꼈는데 또 그걸 나중에 느끼는 거예요. 행복이 자꾸 갱신돼서. 거기다가 거기 도착했을 때쯤에는 이미 날이 완전히 밝아져 있었는데, 그 오르막길을 한참 동안 하천을 따라 오르다 보면 하천이 아예 사라지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산책길로 길 한번 건너면 또 다른 산책길로 이어지는데, 그 길에 접어들었을 때는 더더욱 놀랐어요. 왜냐면 그 길에는 막 일부러 놓은 돌들하고 꽃들까지 있었거든요. 사람 아무도 없고 거기다가 예쁜 구불구불한 길이에요. 구불구불한데
예쁜 나무들과 예쁜 꽃들과 예쁜 바위들과 깨끗한 길, 그렇게 있었는데 진짜 너무 예뻤어요. 그래서 그날 갔다가 들어왔는데 거기가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어떤 느낌이었냐면 현실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꿈속에서 여기를 왔나 싶은. 그래서 거기를 갔다가 그날 집에 와가지고 잠을 자고선 그랬는데 계속 생각났어요, 거기가. 그래서 그날 해 뜰 때 거기를 갔으니까 그날 해질 때 거기를 한 번 더 갔어요. 밥 사 먹을 겸. 그래서 거기를 다시 갔는데 그때는 사람이 되게 많더라고요. 아침에 새벽에 있을 때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막 길이 깨끗하고 그래가지고 비현실적인 느낌이 들었는데 사람 되게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거기를. 근데 그것도 나름대로 참 좋았어요. 하여튼 너무 좋은 길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또 빨리 거기 다시 가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행복의 갱신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건데 저는 되게 오랫동안 심한 우울증을 앓았었어요. 물론 사람마다 다들 우울 증세가 있고 그렇지만 다들 자기 자신의 고통을 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근데 그때와 행복하다고 생각할 때를 비교하면 뭐가 다르냐면 지금처럼 가고 싶은 곳이 있어요. 행복할 때는 가고 싶은 것이 있고 그리고 뭔가 보고 싶은 게 있고 먹고 싶은 게 있고 해보고 싶은 일이 있고 그게 바로 행복의 조건인 것 같아요. 왜냐면 지독한 우울증이었을 때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그 누구도 보고 싶지도 않고 심지어 그 먹을 거 좋아하는 제가 먹고 싶은 것도 없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고 싶은 게 없어 막 그렇게 생각하면서 울었던 게 기억나요. 근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우울증이라는 게 오랫동안 지속되면 그 사람의 기질이 돼버리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어떻게든 힘을 내서 행복하고 의욕 넘치고 괜찮아졌다가도 또 어느 순간에 그게 다시 와 있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일이죠. 하지만 이 세상에 맛있는 음식이 너무 많고 예쁜 산책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수다 떨고 싶은 것도 너무 많고 근데 제가 산책을 되게 좋아하는데 처음에 제가 지금 사는 이 동네를 골라서 이사 온 이유가 바로 공원이 많아서예요. 제가 예전에 살던 그 동네도 물론 살기 좋지만 그리고 제가 살던 오피스텔 바로 근처에 공원도 몇 개 있었어요. 큰 공원도 있었어요. 근데 그렇긴 하지만 거기는 되게 늘 사람이 많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한밤중에 나가도 집 바로 앞에 막 차들 계속 쌩쌩 다니고 사람들 돌아다니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저는 그 번화함과 그 북적함이 싫었어요. 그래서 여기로 이사 올 때 대중교통, 지하철, 버스 이런 것들이 근처에 없고 그리고 공원이 많고 그리고 도로가 잘 되어 있고 조용한 동네로 찾았거든요. 그래서 업자한테 얘기할 때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대중교통 따위와는 멀리 있고 조용한 동네로. 밤에 조용하고 낮에도 조용한 동네. 근데 정말 조용한 동네로 왔어요. 공원도 진짜 많아요. 근데 공원이 많다는 거는 제가 이쪽 근처에 사는 그 다른 친구들을 만나러 왔을 때 많이 느꼈기 때문에 처음부터 대충 이쪽으로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왔는데 되게 만족스러웠죠. 정말로 조용하고 정말로 공원도 많아서. 그래서 제가 공원이나 이런 산책을 너무 많이 나가서 공원이랑 공원은 다 찾아가가지고 이제 송파의 공원을 웬만한 데는 다 알아버렸어요. 다 알았고 물론 그 중에 애용하는 공원도 몇 개 있고 한데 여기가 송파 중에서도 약간 그 성남에 가까운 송파거든요. 그래서 성남으로 놀러 갈 수도 있고 송파에서도 놀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공원을 너무 많이 알아버려서 그 차 타고 공원 한 군데 가가지고 거기서 돌아다니다가 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자전거를 타고 다니니까 더 많은 길을 알게 됐고 더 예전에 차와 도보만으로는 갈 생각을 가지 못했던 그런 길들도 다 가게 되었죠. 근데 가보지 못했던 길들을 알게 되고 개척하고 계속 가보고 이렇게 지평이 넓어진다는 게 되게 기쁜 일이에요. 당연하지만 이게 왜 특별히 저한테 기쁘냐면 저의 경우에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조금 오랫동안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되게 잔재주가 많고 그리고 학교도 좋은 데 나왔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저한테 물어요. 특히 어른들이다 하면 다 저한테 그 얘기를 해요. 그렇게 좋은 학교를 나오고 그렇게 부족할 거 없는 네가 왜 애들이나 가르치면서 있니? 이런 식으로 말씀하실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저는 제가 하는 일을 정말 사랑하고 그리고 제가 하는 일이 되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전 되게 좋은 사람이고 그리고 아이들한테 좋은 지식도 잘 전달할 수 있고 그리고 저만의 좋은 영향력을 아이들에게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일은 사회에서 그 어떤 일보다 중요성이 뒤처지지 않는 일이잖아요.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친다는 게. 그래서 저는 그 일이 진짜 좋은데 제가 자아를 실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이들에게 혹은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그리고 영향력이 더 큰 사람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저의 인생의 목표거든요. 물론 성장하면서. 근데 그 영향력이란 게 꼭 무슨 막 권력을 쥔 사람이 되겠다, 돈이 많아지겠다, 뭐 유명해지겠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그냥 제 이야기로 인해 혹은 저의 어떤 행실로 인해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이것에 저는 삶의 보람을 크게 느끼거든요. 근데 그런 비슷한 의미에서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산책하면서 새로운 루트를 개척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돌아다니는 게 저의 영향력을 넓히는 거랑 좀 비슷한 느낌이 들지 않나요? 지평을 넓히는 거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그렇게 돌아다니는 것으로 인해서 많이 행복을 느끼고 있어요. 근데 오모리찌개 아세요? 그 오모리찌개 옛날 손짜장집이 있는데 그게 잠실에 본점이 있어요. 근데 그게 24시간이라서 아무 때나 갈 수 있는데 되게 맛있어요. 근데 저는 뭐 갈 때마다 그 오모리찌개랑 손짜장밖에 안 먹어봐서 모르겠는데 만두도 한번 먹어봤다. 만두는 그냥 그렇고 근데 거기서 오모리찌개를 먹고 딱 오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쾌변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답니다. 근데 지금 또 제가 급하게 이 수다거리를 들고 나오긴 했는데 또 다른 메모해놓은 주제들이 아직 많이 있어요. 꿈 얘기도 하고 싶은데 제가 좀 전에 자다가 뭔 꿈을 꾸고 벌떡 일어났는지 할까요? 제가 꿈에 되게 악몽을 꿨어요. 왜냐면 어저께는 제가 그렇게 밤샘 산책을 자꾸 하다 보니까 그래서 자꾸 밤을 더 새게 돼요. 밤샘 산책을 안 하는 날에도 그렇게 습관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아침에 새소리를 들으면 졸리기 시작해요. 근데 어저께는 밤샘 산책을 안 하는 날이었는데 한 밤 12시 반 정도 됐는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제가 보통 아무리 그래도 그 시간에 잠을 자진 않거든요. 근데 12시 반에 너무 피곤해서 푹 쓰러져서 잤어요. 근데 그러고 1시간도 안 돼서 일어난 거예요. 제 예상대로. 일어나서 그 상태로 밤을 꼴딱 샜죠. 그리고 볼일 보고 막 그렇게 돌아다니고선 이제 저녁에 집에 들어와서 좀 잤어요. 근데 제가 평소에 창문을 늘 열고 있는데 아까는 닫고 잤거든요. 근데 문을 닫고 자면은 그게 공기가 순환을 못 하다 보니까 자다 보면 더워지잖아요. 꽁꽁 싸매고 자는데. 근데 더우면 악몽을 꾸잖아요. 악몽을 꿨어요. 근데 무슨 꿈이냐면 제가 이 집에 혼자 있었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현관을 활짝 열어놓은 채로 하루 종일 있었던 거예요. 엄청 여러 시간 동안을. 근데 제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는데 택배 가지러 나갔다가 그걸 알게 됐어요. 근데 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그 앞에 엘리베이터 옆에 종이가 그 인쇄된 종이가 붙어 있더라고요. 전 그게 현실인 줄 알았는데 하여튼 인쇄된 종이로 요즘에 이런 택배 기사나 뭐 그런 걸로 위장해서 건물에 들어온 다음에 이렇게 잠기지 않은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어떤 범죄자가 되게 있다는 거예요. 요즘 이 동네에. 그래서 위험한데 그래서 되게 위험한데 몇 호 이렇게 있잖아요. 제가 사는 집이 몇 호에 사는 입주자분께서 문을 오랫동안 활짝 열어두고 계셔서 염려가 되니까 이렇게 주의를 당부드린다 뭐 이런 내용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큰일 날 뻔했네 하면서 문을 이렇게 딱 현관문을 닫는데 그때 그 범죄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막 실갱이를 했어요. 저는 문 닫으려고 그러고 그 범죄자는 문을 열라고 하고 그러다가 결국 저는 팔힘이 구리기 때문에 하여튼 제가 졌죠. 그래서 그 범죄자가 침입을 했어요. 그리고 문을 닫아버렸어요. 근데 꿈속에서의 어떤 그 범죄자가 하는 짓이 있는데 그게 깼는데 뭔지 모르겠는데 그 뭔가를 저한테 100번을 시키는 놈이에요. 근데 그 행위를 하면은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지금 상상도 안 가요. 그거를 하면 그게 저의 신체적으로도 되게 고통스럽고 그리고 성적인 수치심도 아주 심각하게 들고 거기다가 그게 제 생명을 깎아먹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걸 100번을 하면 저는 죽게 돼요. 그래서 걔가 그걸 시켰는데 근데 그거를 제 집을 막 방방마다 돌아다니면서 해요. 뭔지 모르겠어요. 뭘까요? 하여튼 그 방마다 돌아다니면서 하는데 근데 여기 그 현관 쪽에 가면 현관에서 막 큰 소리로 소리치면은 그 밖에 있는 그 엘리베이터 앞에 그 공간이 잘 울리잖아요, 소리가. 그래서 현관에서 소리를 크게 지르면 밖에 사람이 만약에 지나가고 있거나 하다면 그게 소리가 들리거든요. 소리를 지르면 현관에서. 근데 제가 현관에 갈 때마다 엄청 크게 오랫동안 소리를 질렀어요. 근데 밖에서 분명히 사람들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정말 아무도 문도 두드리지 않고 경찰 신고도 안 해주고 진짜 아무도 아는 척도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벌떡 일어나가지고 지금 밥 먹고 왔는데 너무 무서웠어요. 근데 저는 지금 와서 다시 부모님이랑 같이 살 수는 없거든요. 부모님이랑 사이는 되게 좋은데 이게 생활을 같이 하는 건 좀 다른 일이잖아요. 이렇게 막 맨날 밤샘 산책하고 뭐 막 촬영하고 막 동물 키우고 막 이러다가 같이 산다는 게 좀 어려운 일이잖아요. 이제 제 짐도 엄청나게 많아졌고 같이 살 수는 없는데 근데 혼자 산다는 게 계속 무섭고 불안한가 봐요. 그리고 제가 혼자 산다는 사실을 누가 알아챌까 봐 그게 무섭고 하여튼 그런가 봐요. 가끔 그런 꿈을 꾸더라고요. 이렇게 저 혼자 집에 있을 때 집의 보안이 뚫리는 그런 꿈. 전에 한 번은 제가 꿈에서 집에 혼자 있었고 딱 외출하려고 했는데 현관문이 그 원래 철문이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허술한 뭐라고 해야지? 나무 문짝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왜 문 손잡이, 동그란 손잡이 이렇게 돌리고, 뭐, 가운데 띵 누르면 잠기는 그런 문인 거예요. 근데 그게 되게 허술해서 이렇게 띵 눌러서 잠가도 막 문을 엄청 세게 흔들고 발로 차고 이러면 열려요. 그렇게 바뀌어 있어가지고 또 꿈속에서 되게 떨었던 기억이 나요. 하여튼 그랬었어요. 수단들 너무 길게 얘기해버렸다. 하여튼간 그냥 틀어놓고 뭐 이렇게 다른 일 하셨을 거라고 믿으면서. 그러면 수다쟁이 예니밍은 오늘은 여기서 이만 가보도록 할게요. 이다음에 뭔가를 또 찍어야 하기 때문에 아마도 읽어주는 예니밍이거나 게임하는 거거나 ASMR이거나 뭐 그런 것 중에 하나겠죠? 하여튼간 그러면 얘기하는 예니밍은 여기서 이만 가볼게요. 안녕! 스스